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홍성현입니다. 저는 미나를 베이스로 해서 회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제가 주로 관심 있는 주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나 욕구? 욕망? 이런 걸 주제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 주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전시 주제는 제목이 아사리판이에요. 아사리판이라는 건 이제 질서가 없이 어지러운 곳이나 그러한 상태. 이게 사실은 이제 불교 용어예요. 아사리판이라는 게. 그래서 아사리가 수행을 좀 오래 한 스님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잘났어. 다 잘났는데 서로 토론을 하는 거야. 너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이러면서. 그래서 막 어지러운 그런 모습을 보고 그래서 아사리판이라는 말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하는 어떤 전통적인 미나하고도 맞닿는 부분이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다 못난 사람 없어요. 다 똑똑하고 다 자기 말이 맞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도,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항상 누군가 다툼이 있고 목소리가 커지고 이러잖아요. 자기 목소리가 커지고 내가 뭔가 막 얻으려고 취하려고 하고, 근데 그 자기 것만 취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남의 걸 뺏어서 내가 취하려고 하는 또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와 닿아 있는, 이 현대 사회와 닿아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제가 어렸을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윤택하고 편리하고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세상인데도 왜 우리는 항상 이렇게 결핍을 느끼고 행복하지 못할까라는, 뭐 사실은 그런 지점부터 사실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을 풀어내는데 적합한 어떤 타이틀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사리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 삶을 다르게 살자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말 좋은 세상, 그런 세상을 꿈꾸는 어떤 삶이 있잖아요. 굉장히 또 다이내믹하죠, 한국 사회가. 그래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 전시를 좀 재미있게 꾸며봤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 미나를 제대로 접하게 된 거는 한 7년? 아니 한 8년? 뭐 이 정도 됐고요. 작업을 시작하면서 어떤 주제로 무엇을 그릴까를 고민하면서 나의 이야기를 풀어내기 위해서 나의 정체성이라는 걸 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제 우리 그림들을 근대 미술부터 다 차분히 이렇게 보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미나라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뻔하디 뻔한 그림이 아니라 너무나도 신선하고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미나라는 것을 뭐 이론적으로도 공부를 좀 하기도 했고요. 뭐 책을 많이 봤어요. 어디 가서 배웠다기보다는. 또 미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상징적이거나 도상적인 의미들을 많이 이렇게 언급해 주시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그냥 작품으로 순수하게 어떤 조형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보고 싶어서 미적인 관점으로 뭐 보면서 좀 다르게 좀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이제 미나의 특징이랄까, 이 장점은 그냥 뭐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자유로움이에요. 지금은 이제 어떤 교육이라든가 여러 이유 때문에 미나가 약간 좀 정형화된 부분이 있긴 한데, 제가 접한 어떤 미나 그림들, 뭐 미나뿐만 아니라 우리 뭐 전통 그림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이 저는 되게 현대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관점이나 이런 거를 새롭게 끌어내는 부분. 근데 그걸 이제 미나에서 많이 제가 발견을 했고, 그래서 그런 지점 때문에 매력을 많이 느끼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전통 그림들은 되게 뭐 고상하고 얌전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떤 그냥 형식적인 어떤 재료적인 걸로 봤을 때도 충분히 화려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내용적인 면에서도 당시의 관점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성적인 부분부터 해서 당시에 이제 좀 언급하기 어려웠던 계급 사회를 꼬집는 거라던가, 시대상을 반영하는 어떤 풍속화라던가, 뭐 그림에서 되게 많이 감춰져 있긴 하지만 굉장히 좀 어떤 뭐 욕망과 욕구가 담겨져 있는 그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지점에서 좀 많이 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제에서도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뭐 이제 겉으로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거는 뭐 까치, 호랑이, 뭐 일월 오봉도, 뭐 모란도, 뭐 이런 거긴 하지만 거의 뭐 조선시대 때 그렸던 그림들을 거의 미나라고 뭐 칭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일단 그 내용적인 면에서 보면 남녀가 연애를 한다거나
부부간의 어떤 뭐 금술, 뭐 그다음에 이제 부귀영화를 누리고 행복하게 배불림 없고 편안하게 살고 애군을 막아주고 벽사의 의미가 담긴 그림들이죠. 대부분 다 이제 지금 시대와 다 닿아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우리가 더 나은 어떤 삶을 욕망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미나 안에서도. 일단은 제가 많이 접했기 때문에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약간 편견 같은 거 있잖아요. 미나 안에서 보면 계속 굉장히 그 무속적인 그런 도상들이 또 많이 있어요. 어떤 신당이나 뭐 점집? 뭐 이런데 아니면 이제 사찰에 가면 뭐 단청부터 해서 그 안에 있는 탱화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은 오히려 재밌게 보여지는 것도 되게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도 잘 몰랐는데 제가 그림을 하면서 도상적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색 부분에서도 약간 좀 원초적인 색깔들이 내가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좀 느꼈어요. 그리면서. 물론 제 그림의 주제 자체가 조금 원초적인 것들을 드러내는 지점이 있긴 해서 그런 색을 의식적으로 좀 쓰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싫으면 못 쓰거든요, 원래. 의식적으로 쓰는 건 좀 한계가 있어요. 항상 작품에서. 그래서 어떤 작품이든 보면 이제 작가의 어떤 색이 다 드러나거든요. 구도, 형태, 색 이런 면에서. 근데 내가 좋아하는구나라는 거를 좀 느꼈어요. 그래서 아마 모르겠어요. 내가 원래 이런 걸 좋아했기 때문에 편하다고 느껴지는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나라는 그림 자체가 굉장히 유교적인 것이 깔려 있거든요. 어떤 교훈적이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러면 하면 안 되고 되게 권위적인 어떤 이데올로기 같은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데올로기죠. 우리를 지배하는 권위적이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종교적인 도상이라던가 관공서나 어떤 거대한 뭐 건축물을 가면 항상 대칭적으로 권위를 나타내려고 디자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동서를 막론하고 이제 종교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미나에서 이제 유교적인 포인트를 가져왔다는 의미에서 구도적으로는 약간 의식적으로 대칭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